지금까지 우리가 원자의 모형을 쭉 나열해서 확인을 해봤단 말이야. 그런 원자의 모형을 이제 현대의 원자 모형으로 바꿔서 다시 설명을 해보자. 현대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보어의 원자 모형에 이어 그 다음 단계의 원자 모형을 말하는데, 보어의 원자 모형은 원자에 들어있는 전자들이 일정하게 어느 공간을 마구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마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가 고정되어져 있어서 이 에너지 준위에 의해 불연속적으로 전자가 배치되어져 있는 에너지의 전자 준위를 표현을 했다. 그것을 보어의 원자 모형은 각각의 껍질을 K, L, M, N이라는 껍질로 표현을 해서 이 껍질 속에 들어가 있는 전자의 수로 체크를 해주는 것이 바로 보어의 원자 모형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두 번째 현대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전자들이 이렇게 어느 한 자리에만 그냥 단순 고정이 아니라 훨씬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나 그 에너지 값은 보어처럼 불연속적인 에너지 값을 가지고 그 공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전자들의 확률적 분포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자, 이 확률적 분포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표현은, 불연속적이라는 요 말은 물리에서 양자화라는 용어로 사용을 할 것이라서 우리는 이 현대의 원자 모형을 양자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표현을 해줄 거야. 그것이 첫 번째 주양자수, 두 번째 방위양자수, 세 번째 이것을 자기양자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스핀 양자수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 물론 이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양자수는 위에 있는 두 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전체 원자의 모형을 확인해 볼 거고, 이 원자 안에 들어있는 전자들의 확률적 분포를 우리는 오비탈이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고 접근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한다. 자, 주양자수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껍질, 즉 무엇이겠니?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표현이 되겠어. 자, 주양자수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이쪽에다가 따로 표기를 한번 해볼게. 주양자수는 우리가 기준을 N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1번 껍질은 N은 1, 2번 껍질은 N은 2, 3번 껍질은 N은 3, 이런 식으로 표현을 시작을 해줄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적어준 이것은 주양자수. 그러면 이 주양자수라고 하는 이 에너지의 값은 바로 보어에서 봤던 것처럼 1번 껍질의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는 뜻이 되고, N은 2라면 2번 껍질에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공간이라는 뜻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무엇을 얹어줄 거냐면 방위양자수라는 것을 얹어줄 거야. 방위양자수가 바로 실제로 오비탈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표시한 것이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 형태를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F오비탈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방위양자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다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방위양자수, 주양자수는 N으로 표현이 되면 방위양자수, 즉 오비탈의 종류는 이라고 물어볼 수가 있다. 오비탈의 종류는 그 표현을 N이라고 쓸 건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바로 이런 내용인 거지. 1번 껍질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 전자들이 배치를 일정한 방향을 막 넣어서 주기가 어려우니
처음에 넣어주는 전자의 배치는 구형으로 안쪽에 모여있는 형태로 넣어줄 거야. 이 구형으로 안쪽에 들어있는 이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방이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짜리 방이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아. 이 하나짜리 방의 이름을 우리는 S오비탈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로 약속을 했어. 이해가 됐니? 자, 두 번째 껍질에는 이 방위 양자수가 가운데 들어있는 역시 S오비탈인 이 방 하나짜리 외에 여기에다가 드디어 이 하나를 중심으로 주변에다가 전자들을 배치하기 시작을 하는데, X축의 방향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Y축의 방향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Z축의 방향으로 들어가기도 하면서 이 위치가 서서히 다양한 입체 구조로 바뀌기 시작을 한다. 그랬을 때 들어가는 이 X축, Y축, Z축을 표현하는 오비탈의 방, 즉 3개짜리 방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 3개짜리에 해당하는 오비탈의 표현이 바로 P라고 쓰는 표현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3번 껍질로 오게 되면 주양자수 3에는 역시 하나짜리 방과 오비탈, 3개짜리 방을 가진 오비탈이라고 하는 게 기본으로 붙고, 여기에 또 다른 공간이 더욱 늘어났으니까 더 많은 공간에 전자들이 훨씬 더 많이 축을 가지고 더 입체적으로 붙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 다음이 5개짜리 방을 가진 오비탈도 존재한다 라고 할 거야. 역시 하나짜리 방의 오비탈은 S, 3개짜리는 P. 그러면 5개짜리는 뭐가 될까? 바로 D라고 이름이 붙는 거고, 여기에 있는 F는 그보다 더 큰 껍질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 오비탈이 방향을 모두 7개를 가질 수 있는 오비탈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게 돼. 그래서 오비탈의 종류는 n이 1이면 오비탈도 역시 한 종류, n이 2가 되면 오비탈도 역시 sp 2종류,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세 번째 하나 더 집어넣으면 총 오비탈의 수는 하고 물을 수 있는데, 오비탈이라고 하는 건 각 방의 수가 되므로 얘는 하나, 여기는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4개가 있을 수 있고, 이쪽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총 9개의 오비탈의 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것을 n제곱이다라고 써주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s오비탈, p오비탈 이런 말이 들어있으니 도대체 얘네들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가, 이게 궁금해질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s오비탈이란 이야기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고 싶다. s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 구형의 상태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을 표현한 형태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서, 축이 있다 할지라도 안쪽에 이렇게 전자가 모여서 나타날 수 있는 구형의 확률을 표현해 준 것이 바로 s오비탈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 단 이 s오비탈은 전자의 껍질마다 존재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린 여기서 s오비탈의 그 전자적 껍질마다의 기호를 지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s가 모두 각 껍질마다 있으니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1번 껍질에 있는 s는 1s라고 쓰고, 2번 껍질에 있는 s는 2s라고 써주자. 3번 껍질에 있는 s는 3s라고 표현을 하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s오비탈을 내가 원자 핵으로부터 거리를 가지고 표시를 해줬을 때 첫 번째 제일 가까이에 하나만 나타나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 분포라고 하면 이것은 1s를 표현한 좌표가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 두 번째, 앞에도 하나 있고 뒤쪽에도 하나가 또 있다면 앞에 있는 애가 1s, 뒤에 있는 애가 2s 이렇게 붙겠지? 자, 이것을 반복해서 3개를 그리면 1s,
2s, 3s를 확인해 주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비탈에서의 s 오비탈 그림이 된다. 그러면 두 번째, p 오비탈이란 어떠할까? p 오비탈은 s와는 조금 다르게 방향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 그래서 방향이 들어있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방향을 축을 기준으로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자, 먼저 X축.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전자가 배치될 확률과 이쪽에 전자가 들어갈 확률, 그래서 플러스 X와 마이너스 X 쪽에 전자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해서 방향을 가지는 오비탈이 하나 생겨날 거야. Y축으로 보면 어떠할까? 플러스 Y와 마이너스 Y가 또한 가능해지겠지? 그래서 이 위아래로 또한 이 모양을 이루게 되겠네. 자, 세 번째, Z축으로 보면 어떠할까? Z축으로도 이렇게 양쪽으로 나타나지 않겠어? 그래서 결국 하나하나를 따져서 PX, PY, PZ축의 방향을 본다면 이렇게 하나, 이게 기준 모양이 되는 거지. 그래서 P 오비탈의 모양은 R형 모양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고 그 방향이 한쪽과 반대쪽이라는 방향을 가지게 되는 오비탈을 표현을 하게 되는 거야. 자, 여기에 보니 이번에도 P가 있는데 P가 하나가 아니라 2번 껍질 이후로 전체적으로 다 껍질마다 존재하겠구나. 그럼 역시 얘도 이름을 붙여줘야 하기 때문에 2P, 3P라고 붙이고 B라고 하는 오비탈은 3 이후로 전부 다 또 껍질마다 나타나겠지. 그래서 이름을 3D, 그 뒤에 나타나는 건 4S, 4P 이런 식으로 또 존재를 하게 되겠네. 자, 이렇게 표현된 얘네들을 가지고 자기양자수를 찾아줄 수가 있다. 자기양자수라고 하는 건 이런 방위양자수에 존재하고 있는 오비탈이 실질적으로 공간상에서 방향을 가지는 입자수를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n이 1일 때부터 우리 자기양자수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보자. 자기양자수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얘는 방향이 없는 애 하나가 있다는 거잖아. 근데 방향이 있는, 방향에 대한 입자수라고 했으니 얘는 방향이 없으니까 0이라고 써줄 거야. 그러면 여기에 S도 역시 방향이 없는 애가 되겠지. 그래서 0과 P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방향을 갖고 있으므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기호로 표시를 해준다. 그러면 n은 3이라고 하는 것의 자기 양자수는 어떻게 될까? s가 있으니 역시 방향이 없는 애 하나와 p가 있으니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d가 있다면 여기에 추가적 방향이 더 붙는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까지 기호를 넣어줄 수가 있다. 그러면 1번 껍질에 있는 자기 양자수의 종류는 한 종류, 2번 껍질은 총 3종류, 3번 껍질은 총 5종류 이렇게 붙어 들어갈 수가 있어. 이것이 바로 자기 양자수의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스핀 양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스핀 양자수는 이 모든 전자가 회전을 어떻게 방향을 바뀌게 되느냐라는 거지. 그래서 회전 방향을 한쪽을 플러스로 놓으면 반대쪽은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완전히 한 바퀴를 도는 것이 아니고 반씩만 돌아가서 전체를 이루기 때문에 스핀 양자수는 모두가 다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로 표현하게 되는 게 바로 스핀 양자수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조금 더 찾아보면 이 오비탈의 그림이 P 다음에 D, F의 오비탈도 전부 다 존재하겠으나 우리가 사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화원의 가정에서 그 오비탈들의 모양을 전부 다 확인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S 오비탈과 P 오비탈의 모양까지만 확인하는 건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자, 오비탈이라고 하는 전자의 배치는 기본적인 전자 배치를 위해 오비탈의 몇 종류가 확인되어야 한다. 첫 번째가 주양자수,
두 번째가 방위양자수, 세 번째 자기양자수, 네 번째 스핀양자수. 다음 시간에는 실제의 전자배치를 주양자수와 방위양자수를 이용해서 실제 전자배치하는 걸 연습해 보도록 할게.